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그림책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1963년 모리스 샌닥의 작품입니다. 모리스 샌닥은 1964년 이 작품으로 칼데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작품은 환상 그림책의 교과서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입니다. 모리스 샌닥의 깊은 밤 부엌에서 In the Night Kitchen 1970년 작품, 그 다음 Outside Over There 1981년 작품, 이 작품 두 작품을 포함해서 환상 그림책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깊은 밤 부엌에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제목이 깊은 밤 부엌에서 이것만 보고 맨 처음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동안 못 샀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미키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In the Night Kitchen이 되게 재밌는 환상 그림책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책이 받은 칼테코 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칼테코 상은 1938년부터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제정된 상이죠. 근데 이 상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1963년 작품을 1964년에 칼테코 상을 주었죠. 그것처럼 그 전에 출판된 우수 그림책을 선정해서 주로 그림책 분야의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 칼데콘 상입니다. 그런데 이 칼데콧이란 이름은 랜돌프 칼데콧을 기리고 있는데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1800년대인데요. 1800년 중후반에 나타난 월터 크레인, 케이트 그린어웨이와 함께 랜돌프 칼테콧이 3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컬어집니다. 그 중에 알고 계시겠지만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영국의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죠.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이 됐죠. 네, 그런데 여기 랜돌프 칼테콧은 그러면 여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왜 랜돌프 칼테콧을 기려서 칼테콧 상이 미국의 우수 그림책에 주는 상이 됐느냐는 거죠. 랜돌프 칼테콧은 영국에 있다가 몸이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안 좋아져서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림책 활동을 했고요. 칼테콧을 기려서 칼테콧상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테콧상은 미국의 우수 그림책에게 주는 상이 되었습니다.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내용 및 구성의 특징을 보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주인공이 맥스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 맥스가 늑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함부로 말을 하죠. 그렇게 하던 그 주인공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아이 성격이 정화되어 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주인공이 집에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환상 그림책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화면의 크기가 자꾸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에 따라서 화면 크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환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화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 하는 것은 글과 그림이 배치되는 것을 가지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있을 때의 그 글과 그림의 위치가 하고 항해를 할 때 글과 그림의 위치, 그 다음에 괴물의 나라에 있을 때 글과 그림의 위치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이 여기에서는 여기 현실 세계는 이렇게 그림하고 글을 레이아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선정하는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보통 많이 선정을 하죠. 그래서 지각대장 존, 그 다음
돼지책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작가는 유독이 앞에 나왔던 세 권의 책 모두 다 장소를 중심으로 그 제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In the Night Kitchen 이러면 부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Outside Over There, 저쪽 바깥에 이런 식으로 그 장소를 가지고 제목을 선정한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뒷표지하고 앞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뒷표지하고 앞표지가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괴물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괴물의 특징을 보니까 발이 사람의 발인 거예요. 예, 사람의 발을 하고 있는 괴물이 뭔가 생각하는 듯이 앉아있고, 그 다음 나무가 있으며 달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있고 그 내의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에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는 저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게 원서에는 뒷표지하고 앞표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번역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번역서에 보면은 책등 책 모서리요. 책등 부분이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그림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내용에는 없는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하면은 내용에 대해서 확장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면지와 속표지를 찾아보면요. 이 면지는 앞에 표지에서 나왔던 그 나무 있죠.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 이파리가 여기에 그려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야자나무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체크 격자로 이렇게 무늬가 까만색 무늬를 그 야자나무 이파리 위에 덮고 있어서 아련한 느낌? 그리고 먼 곳에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자체로도 우리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러면 환상이죠, 지금. 네, 이런 환상적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 속표지가 있는데요. 속표지에 보면은 큰 오른쪽에, 왼쪽에는 커다란 괴물 두 마리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작은 주인공인 작은 모습의 맥스가 있죠. 그런데 어쩐지 보면은 괴물들이 덩치가 맥스보다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어 있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맥스는 크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요, 강자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왼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기가 커도 약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물들이 이 맥스보다 약한 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괴물들을 살펴보면 앞에 표지에서도 괴물이 사람의 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괴물이 사람의 머리카락, 사람의 눈, 사람과 같은 코 모양,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는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 괴물이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친근한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선을 보면 괴물들은 둥근 선으로 그 뿔이나 발톱이나 이런 게 그려져 있다 하면, 여기에 맥스는 그 맥스의 왕관 이런 걸 보면은 뾰족한 선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둥근 선의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 괴물들은 오히려 맥스보다는 약하다 그래야 되나요? 선한 존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는 아주 뾰족한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책에는 집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구성이다. 그래서 집은 현실 세계고 여행을 떠난 부분은 환상 세계며 집으로 다시 들어온 거는 다시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죠. 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글을 보면은 엄마가 소리쳤어.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그러니까 맥스도 소리쳤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잡아먹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통과가 됐죠. 네. 맥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환상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맥스가 드디어 여기에서는 왼쪽 그림에서는 독자를 보고 웃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맥스가 등을 돌리고 있죠. 이래서 뭐냐 하면 맥스가 자신의 마음속에 환상을 가득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마음속에 환상이 가득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맥스의 가슴 속에 환상이 가득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을 사방을 확대한 페이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맥스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보면 가는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뱃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면 오른쪽으로 향해서 여기 괴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도착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 하면은 괴물들이 나라에 있던 맥스가 뱃머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맥스가 이 모자를 벗고 있죠. 그래서 맥스가 입었던 늑대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맥스가 원래의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화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정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갔을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이 화면에서 맥스의 가슴 속에 환상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이 화면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화면이 커지면서 맥스의 가슴 속에 환상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화면 크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은 괴물들의 나라에서 지금 맥스가 놀고 있는 괴물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양쪽 펼친면으로 가득 사방으로 모두 확대해서 양쪽 펼친면 가득 그림으로 완전히 맥스의 가슴속에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은 그림과 글의 위치를 말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괴물 딱지 같은 녀석 이랬을 때는 여기는 엄마가 이 아이를 방에다 가두었잖아요. 이럴 때는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를 나타낼 때는 왼쪽에 글, 오른쪽에는 그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여행을 떠날 때는 보세요. 왼쪽에 글, 오른쪽에는 그림이지만 여기 거터 중간에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왼쪽에 오른쪽에만 있던 그림이 왼쪽으로 지금 더 나와 있죠. 그죠? 예, 왼쪽으로 점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는 길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위치하는 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괴물들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는 지금
그림이 윗부분에 있고 아래 부분에 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위에 거는 현실 세계, 여기는 여행 항해 중, 예, 여행을 떠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글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환상 세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그림으로 우리는 주인공 맥스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맥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여기 못을 쳐서, 이건 빨랫줄처럼 이렇게 만들죠. 우리 보통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속굿방을 만들기도 하죠. 네, 의자 두 개를 놓고 침대 시트로, 예, 속굿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기도 하고, 식탁하고 의자를, 예, 의자 위에다가 침대 시트를 덮어서 그 밑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키가 안 자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책을 놓고 책도 막 함부로 밟고 올라가 가지고 하죠. 그리고 맥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늑대 옷이죠. 늑대 옷을 입고 맥스가 지금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뭔가에 매달려 있죠. 네, 이렇게 늑대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이 오른쪽 그림에는 봐요. 포크를 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개를 위협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벽에 보니까 맥스라고 썼죠. 맥스가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괴물을 그렸어요. 그래 맥스는 괴물도 상당히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와일드하게, 굉장히 와일드하게 놀고 있죠. 네. 자, 괴물들의 특성을 보면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괴물들은 지금 사람의 머리,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사람의 코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을 가지고 있는 괴물도 있었죠. 이렇게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괴물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는 이 괴물이 둥근 손으로 또 되어 있고, 이래서 자기 친구처럼 느낀다는 거죠. 말은 괴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괴물들도 그다지 무섭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말은 괴물인데, 그죠? 네. 윗줄의 왼쪽 장면에서 보면은 맥스가 지금 이 못을 박는 이 장면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텐트 쳐놨는 이 장면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보면은 맥스가 텐트 안에 이렇게 있던 장면 있죠? 그거하고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인형이 여기 매달린 장면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인형이 매달린 것처럼 아래 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여기 괴물들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죠? 이 모양하고 같다는 거죠. 네.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 장면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이 장면은 특징이 뭐냐면, 글이 하는 이야기와 그림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괴물이 뭐 그다지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맥스가 괴물 나라에 배를 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그 다음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이러면 글만 읽을 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다지 무섭지 않네. 이래서 두 개의 내용을 보완했을 때는, 아, 그다지 무서운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글만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이래서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윗부분에 있는 여기 내용. 그러니까 엄마가 방에다 맥스를 가뒀을 때 이 그림하고 옆에 있는 맥스가 괴물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이 그림하고 두 개가 같은 방인데 구조를 보면은 구조가 조금 다르죠. 여기에 있는 이거는 구조가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이가 편안하다는 느낌, 그 다음 편안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괴물 옷, 그러니까 늑대 옷을 벗고 사람의 본성으로, 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색깔들이 이 방에 있는 색깔은 여기서 썼던 색상보다는 좀 더 편안한 색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아이가 차분하게 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이래서 괴물나라에 갔을 때 1년이 걸렸다 그랬는데 갈 때 1년 걸렸다 그랬는데 괴물나라에 있었고 올 때도 또 1년이 걸렸다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녁밥이 따뜻했지? 하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겠죠. 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어떠셨습니까? 네, 그림으로 보니까 더 재밌죠. 네. 글만 봤을 때에는 다 찾아내지 못하던 부분도 그림하고 같이 보면은 정말 재밌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책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재미난 그림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